저는 윤정호입니다. 올해 63이죠. 평생을 몫으로 살아왔습니다. 20살 때 처음 망치를 잡았으니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손에 박힌 나무 가시 자국들, 여름이면 뜨거운 철판 위에서 땀 흘리던 기억들. 그 모든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죠. 겨울엔 손이 얼어서 장갑을 벗으면 피가 배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 미자와 결혼하고 아들 재우를 낳았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현장에 나갔어요. 품삯을 더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했습니다. 위험한 높은 곳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죠. 동료들이 말렸지만 저는 올라갔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재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이가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형이 쓰던 가방을 물려받았거든요. 하지만 제 아들은 달랐습니다. 새 것을 사줄 수 있었죠. 아빠, 이거 정말 내 거야? 재우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거지. 아빠가 사준 거야. 그 순간이 참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재우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꿈도 못 꾼 대학이었죠.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생활비며 책값이며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졸업 후 재우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말 기뻤죠. 제가 평생 현장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들은 저처럼 손에 굳은 살 박히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했어요. 요즘 세상에 전세 없이 결혼하기는 어렵다고들 하더군요. 재우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전셋집을 재우에게 주기로요. 미자와 상의했죠. 여보, 우리 재우한테 이 집 넘겨주면 어떨까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린 작은 데로 가도 괜찮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사실 그 집은 제가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얻은 거였습니다. 보증금 2억이었어요. 목수일로 그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점심도 굶어가며 모았죠.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자리도 다 거절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재우에게 집 서류를 넘겨줄 때 저는 말했어요. 재우야, 이제 내 집이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재우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효도 잘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아,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저와 미자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우리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히 안 하죠.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미자도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저는 생각했죠. 이제 재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손바닥을 봤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죠. 이 손으로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집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미래도 만들어줬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어요. 재우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전화로 듣는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떠 있었죠. 그럼 언제든 괜찮지.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미자에게 말하자 아내도 바로 부산을 떨기 시작했어요. 뭘 준비해야 하나?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집 청소는 어떻게 할까? 평소 조용한 사람이 그렇게 바빠 보인 적이 없었죠. 여보, 너무 긴장 마요. 편하게 만나면 돼요. 제가 말했지만 사실 저도 떨렸습니다. 약속 날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재우가 예약해둔 한식당이었죠.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했는데 이미 재우가 와 있었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재우가 우리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참 밝았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미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조금도 어색해 보이지 않았죠. 아버님, 어머님. 재우한테 정말 많은 얘기 들었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제가 물었죠. 아버님이 평생 목수 일하시면서 재우 키우신 거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도 수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를 편하게 해주려는 게 느껴졌죠. 재우 어릴 때 이야기도 물어보고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해했어요. 어머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수진이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믿음직스러웠죠? 역시 그렇군요. 재우도 아버님 닮아서 정말 성실해요. 수진의 칭찬에 재우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구나. 우리 아들을 잘 이해해 줄 것 같다고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일도 잘하고 효도도 잘할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너희 둘이 행복한 거야. 그것만 있으면 돼. 제가 말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해요. 수진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수진이 먼저 안아달라고 했어요. 미자를 꼭 안더니 저한테도 다가왔죠.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가 말했어요. 여보, 참 좋은 아이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재우 복도 많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행복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결혼식 날 수진이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는 모습, 손주가 생겨서 제잘되는 모습. 모든 게 너무 좋았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이제 아들도 좋은 사람 만났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죠. 며칠 후 재우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정말 좋아했대요. 부모님이 너무 좋으시다고요. 우리도 수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착하고 밝더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우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어요. 저는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오랜 고생 끝에 행복한 시간이 올 거라고요. 며느리가 올 거라는 기대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의 밝은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환한 모습이 우리 집에도 곧 올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죠. 저는 그날 이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죠.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정호 형,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요? 우리 아들 결혼한대요. 아, 축하합니다. 며느리는 괜찮아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밝고 착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축하해줬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우와 수지는 이듬해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준비할 게 많았죠.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하는데 비용이 좀 드는데요. 얼마나 필요해? 저는 바로 물었어요. 예식장이랑 식사 비용, 그리고 신혼여행 비용까지 합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재우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천만 원. 쉬운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들 결혼인데 어쩌겠어요. 걱정 마. 아빠가 준비할게.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럼. 내 결혼인데 당연하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여유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집을 재우에게 넘겨준 후 저희는 월세에 살고 있었죠. 매달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만약을 위해 숨겨둔 적금이었죠. 그걸 깨기로 했습니다. 미자에게 말했어요. 여보, 적금 좀 깨야겠어요. 그래야죠. 아들 결혼인데요. 미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조금씩 넣었던 돈이었죠. 여행 한 번 가려고 모았던 건데 이제 다 쓰게 됐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재우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걸로 준비 잘해라. 부족하면 말하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재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신혼집 계약금이 좀 필요한데요. 계약금? 네, 전세 올리는데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000만 원. 또 큰 돈이었죠.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대출 받을게요.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대출은 안 돼. 이자 내면서 시작하면 힘들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구할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어디서 1,000만 원을 구하나? 현장 소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소장님, 일 좀 더 줄 수 있을까요? 정호 씨, 요즘도 충분히 많이 하잖아요. 아들 결혼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요. 소장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알았어요. 주말 작업 있으면 연락할게요. 그렇게 저는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3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나갔어요. 동료들이 쉴 때 저만 일했죠. 정호 형, 좀 쉬세요. 몸 망가져요. 동료가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들 결혼 준비해야 해서요. 드디어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통장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 돈으로 아들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재우에게 돈을 건넸어요. 이걸로 계약 잘해라.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재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 너는 우리보다 더 편히 살아야지. 제 진심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식장에서 재우와 수진이 서로 절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미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재밌게 놀고 와. 네, 아버지. 다녀와서 인사드릴게요. 재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도 옆에서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하나만 남았죠. 명절마다 웃는 얼굴로 함께 밥 먹는 거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가끔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잖아요. 돈은 다 써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됐죠.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평생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재우나 수진한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죠. 여보, 아직 연락 없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여독 푸느라 바쁜가 봐요. 미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어요. 재우야,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잘 지내요. 신혼여행 재밌었어? 네, 좋았어요. 대화가 짧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야 대답하는 시기였죠. 수진이는? 옆에 있어요. 바꿔줄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좀 바빠요, 아버지. 그래? 그럼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신혼여행 다녀온 후면 시댁에 먼저 인사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며칠 후 또 전화했습니다. 재우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아버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바빠? 수진이가 아직 여독을 못 푼 것 같아요. 벌써 3주일이나 지났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재우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다그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고 미자를 봤습니다. 또 안 온대요? 미자가 물었어요. 여독 푼다고. 3주일이나 지났는데요. 미자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저희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재우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어뒀죠. 수진을 위해 과일도 샀습니다. 다 버려야 했어요. 먹기 아까운데. 미자가 갈비찜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되죠, 뭐.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해야만 통화가 됐죠. 그것도 짧게 끝났습니다. 재우야, 수진이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일 적응은 했고? 아, 수진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 힘들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재우도 뭔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 되면 한번 들러라. 네, 곧 갈게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생각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호 형,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잘 안 오네요. 신혼인데 그럴 수도 있죠. 동료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틀어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미자도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바쁜가 봐요.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결혼 준비하느라 그렇게 돈 쓰고 정성을 다했는데 왜 이럴까? 수진의 밝은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웃던 얼굴이요. 효도 잘하겠다던 말도요.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신혼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미자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환갑은 지났지만 저는 매년 아내 생일을 챙겼어요. 작은 케이크라도 사고 외식이라도 하려고 했죠. 이번엔 특별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겼으니까요. 여보, 올해는 재훈에 불러서 같이 먹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수진이도 보고 싶네요. 미자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재우에게 전화했어요. 재우야, 다음 주 토요일이 엄마 생일이다. 수진이랑 같이 와라. 아, 네. 알겠습니다. 재우 대답은 간단했어요. 꼭 와야 한다. 엄마가 많이 기다리실 거야. 네, 아버지. 갈게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미자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뭘 해야 하나, 어떤 반찬을 만들까? 매일 고민했죠. 수진이가 뭘 좋아할까요? 글쎄요.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자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생각에 들떠 있었죠. 생일 전날 미자는 장을 봤어요. 한우도 샀습니다. 평소엔 안 사는 비싼 고기였죠. 여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아요. 며느리 첫 생일상인데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니까요. 생일 당일 아침부터 미자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도 했어요. 과일도 예쁘게 깎았죠. 여보,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미자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저도 집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도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했죠. 며느리가 오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요. 오후 2시쯤 재우에게 전화했어요. 재우야, 언제쯤 와? 아, 아버지. 그게요? 재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못 온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아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재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뭐야? 기차에서 싸웠어요. 수진이가 화나서 집으로 가겠대요. 기차에서? 뭐 때문에?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냥 작은 일이었는데 수진이가 기분 나빠했어요. 그럼 너라도 와야지. 네,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미자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안 온대요. 왜요? 재우랑 싸웠대요. 미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며느리가 안 온다니. 그럼 재우라도 오겠죠? 응, 혼자 온대. 우리는 말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아까와 달리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재우가 도착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재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고맙다. 미자는 웃으려 했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수진이가, 됐어. 어서 앉아라. 저는 아들을 다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대화가 없었죠. 재우야, 뭐 때문에 싸웠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피곤하다고 했더니 수진이가 화냈어요. 그게 다야? 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정도로 싸울 일인가 싶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해봐라. 같이 먹으라고. 아버지, 지금은 안 받을 거예요. 재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재우만 힘들 것 같았거든요. 재우는 2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만 가볼게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미자가 말했지만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 걱정돼서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라. 재우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에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미자가 그렇게 정성껏 만든 갈비찜도 한우도 거의 그대로였죠. 여보, 미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미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왜 수진이가 안 온 걸까요? 신혼이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제가 위로했지만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미자는 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한 접시씩 들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씨는 좋았는데 마음은 흐렸습니다. 생각했어요. 기차에서 싸웠다는 게 핑계는 아닐까? 혹시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닐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싸웠을 수도 있죠.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자꾸 무거웠습니다. 밤이 됐어요. 미자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여보, 불 켤까요? 그래요. 저는 초에 불을 붙였어요.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미자가 촛불을 끄며 웃었지만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달았지만 입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여보, 다음엔 같이 먹을 수 있겠죠? 미자가 물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돈 쓰고 집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고작 생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어려운 건가? 속상했습니다. 옆에서 미자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손을 뻗어 미자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괜찮지 않았어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지만 차가워 보였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 기대했어요. 명절인데 당연히 오겠죠. 일주일 전부터 미자와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만들고 집도 깨끗이 치웠어요. 여보, 이번엔 꼭 오겠죠? 미자가 물었습니다. 설날인데 당연히 와야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재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우야, 설날에 와야 한다. 알지? 네, 아버지. 갈게요. 수진이도 같이? 네, 같이 갈게요. 재우 대답은 확실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오겠구나. 설날 아침, 미자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죠.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오늘은 명절인데요. 미자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상을 차리는 걸 도왔어요.
과일도 넣고 나물도 예쁘게 담았죠. 이 정도면 괜찮겠죠? 미자가 물었어요. 충분해요. 아주 잘했어요. 상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면 좋아하겠죠. 오전 11시쯤 재우에게 전화했어요. 재우야, 언제쯤 도착해? 아, 아버지. 지금 출발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네. 저는 전화를 끊고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출발했대요. 그럼 1시쯤 오겠네요. 우리는 기다렸어요. 현관문 쪽을 자꾸 쳐다봤죠. 1시가 됐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1시 30분이 됐어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했어요. 재우야, 어디쯤 왔어? 아버지, 죄송해요. 길이 많이 막혀요. 그래? 천천히 와라. 네. 2시 30분이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재우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었어요. 들어와요. 많이 추웠죠? 미자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네, 조금요. 수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을 가리켰어요. 자, 앉아서 먹어요. 네. 재우와 수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떡국을 나눠줬어요. 수진은 그릇을 받아들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죠. 수진아, 전도 먹어봐. 엄마가 정성껏 부쳤어. 제가 권했습니다. 네. 수진이 전을 하나 집어 먹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어요. 예전처럼 밝은 분위기가 아니었죠.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집에서 뭐 하며 보내? 그냥 쉬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수진은 자꾸 핸드폰을 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희는 거실에 앉았어요. 재우는 텔레비전을 봤고 수진은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수진아, 과일 먹을래? 미자가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4시가 됐어요. 갑자기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만 가볼게요. 벌써? 저녁도 먹고 가지.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기차를 예매했거든요. 기차? 버스도 많은데? 기차표가 벌써 끊어져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재우가 난처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조심해서 가라.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문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재우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따라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미자와 저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2시간.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뭐요? 2시간 있다가 갔어요. 미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상을 봤습니다. 음식이 거의 그대로였어요. 미자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요. 여보, 제가 미자를 불렀어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미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상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명절인데 2시간만 있다 가다니. 기차표를 미리 끊었다는 건 처음부터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버스도 많은데 왜 굳이 기차를 탔을까? 핑계였을까? 속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여보, 저녁이라도 먹어요. 제가 말했어요. 먹기 싫어요. 그래도 먹어야죠. 우리는 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떡국을 데워 먹었어요.
맛이 없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집도 줬어요. 결혼 비용도 다 됐죠. 그런데 명절에 2시간도 못 있나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재우한테? 아니에요. 아들도 힘들 거예요. 수진한테? 직접 말할 수도 없죠.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미자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죄송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아니에요. 괜찮지 않았어요. 이해한다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나?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아니면 정말 잘못된 건가? 모르겠었어요. 며칠 후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 사돈 어른 아니세요? 돌아보니 수진 어머니였습니다. 박선옥이라고 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어요.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결혼식 이후 처음이네요. 박선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웃으려 했지만 어색했어요. 시간 있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아, 네. 괜찮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죠. 사돈 어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선옥이 물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죠. 일은 여전히 하시고요? 네, 목수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도 일하시다니. 박선옥이 감탄했어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우가 정말 효자더라고요. 박선옥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래요? 네, 신혼여행 끝나고 바로 우리 집에 왔었어요. 수진이랑 같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신혼여행 끝나고요? 네, 그날 바로요. 선물도 사오고 인사도 하더라고요. 박선옥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혼여행 끝나고 사돈 집엔 바로 갔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조차 없었는데 정말 다정한 부부예요. 수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박선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설날에도 왔었어요. 아침 일찍 와서 떡국도 먹고 저녁까지 같이 먹었죠. 설날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 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좋았어요. 박선옥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설날에 우리 집엔 2시간만 있다 갔어요. 기차표 예매했다면서요. 그런데 사돈 집엔 하루 종일 있었다고요. 사돈 댁도 그러셨죠? 박선옥이 물었습니다. 네, 뭐.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 참 복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위 만나서요. 박선옥이 웃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만 느껴졌죠. 그런데 사돈 어른,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 때문에 힘드신가 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앉아있기 힘들었거든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벌써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뵙죠. 저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집에 도착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 만났어요. 누구요? 수진이 엄마요. 아, 그래요? 뭐래요? 미자가 물었어요. 저는 박선옥이 한 말들을 전했습니다. 신혼여행 끝나고 바로 갔다는 것, 설날에 하루 종일 있었다는 것. 미자 얼굴이 굳어갔어요. 하루 종일이요? 네. 우리한텐 2시간도 안 있었는데요. 미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집도 줬어요. 돈도 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나요? 친정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시댁엔 2시간도 못 있나요? 분했습니다. 여보, 재우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자가 물었어요. 뭐라고요? 이런 식으론 안 된다고요. 미자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재우가 힘들어질 거예요. 수진이랑 사이도 나빠질 수 있죠.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제가 말했어요. 언제까지요? 좀 더요. 아직은.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왜 이럴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돈이 문제였을까? 아니에요. 집도 줬고 결혼 비용도 다 됐는데요. 태도가 문제였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늘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미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었죠? 저는 미자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죠? 이게 우리가 바랐던 삶인가? 아들 잘 되라고 평생 고생했는데 이게 끝인가? 서러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봄이 오지 않았어요. 재우와 수지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야 통화가 됐죠. 미자 생일도 지나갔어요. 이번에도 재우만 혼자 왔다 갔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물었어요. 몸이 안 좋대요. 재우가 변명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쉽게 다 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호 형,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계속 안 좋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별일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죠. 이게 별일이 아니라면 뭐가 별일인가요? 평생 고생해서 아들 잘 되게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에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우에게서 연락은 없었죠. 문자를 보냈어요. 재우야, 잘 지내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이제는 그 말도 믿기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자가 저녁을 차려놨더군요. 여보, 먹어요. 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예전엔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말이 없었죠. 재우한테 연락했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문자 보냈어요. 뭐래요? 바빠서 연락 못했대요. 미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항상 바쁘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죠. 이게 맞나?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 말을 해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며칠 후 가족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 환갑이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재훈에도 올 거라 생각했죠. 재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작은아버지 환갑이야. 와야 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재우가 대답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식당에는 친척들이 모였어요. 저는 입구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재우가 오기를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재우야, 어디야? 아버지, 죄송해요.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갑자기 아프대요. 많이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수진이 잘 돌봐줘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이 물었어요. 형님, 재우 안 와요? 응, 수진이가 아프대. 그래요? 안 됐네요. 동생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었거든요.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또 핑계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못 왔어요. 수진이가 아프다잖아요. 정말 아플까요? 미자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생각했어요. 신혼여행 후엔 연락도 없었어요. 생일엔 안 왔죠. 명절엔 2시간만 있다 갔고요. 이번 가족 행사도 빠졌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수지는 우리를 피하고 있었죠. 왜일까? 우리가 싫은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자가 옆에 앉았어요. 여보, 이제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뭐라고요? 재우한테요? 이건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미자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밤새도록요.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너무 쉽게 다 해준 게 잘못이었다고? 효도를 강요한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우리가 서운하다고? 그럼 재우가 수진이랑 싸우지 않을까? 복잡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결론을 내렸죠. 말해야겠어요.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다음 날 재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우야, 아빠 할 말이 있다. 시간 될 때 한번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재우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말할 때가 왔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웠어요. 재우와 만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이었죠. 재우는 혼자 왔어요. 동네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재우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재우야, 네, 아버지.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재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수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너희 사이는 괜찮고? 네, 괜찮아요. 재우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재우야, 아빠가 섭섭한 게 좀 있다. 뭐가요?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연락이 없더구나. 재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생일날에도 수진이는 안 왔지. 명절에도 2시간만 있다 갔고. 그건 재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집도 줬고 결혼 비용도 다 됐잖니.
그건 당연히 해줄 수 있어. 네, 아버지. 하지만 말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너희를 가족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재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끔 얼굴 보고 같이 밥 먹으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재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봐라.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조금 목소리를 높였어요. 재우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뭐가? 저희 집이 기대하는 게 부담이래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대? 우리가 뭘 기대했는데? 아버지께서 집도 주시고 결혼 비용도 다 내주셨잖아요. 수진이가 그게 너무 부담스럽대요. 재우가 힘겹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피하는 거야? 친정에서도 계속 비교해요. 시댁에서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잘해야 한다고요. 수진이가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우야, 우리가 뭘 바랐니? 아버지, 효도를 강요한 적 있니? 뭘 해달라고 한 적 있어? 그냥 가끔 얼굴 보자는 것뿐이었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재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게 부담이래요. 자꾸 빚진 것 같대요. 빚? 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우야, 아빠가 너한테 해준 건 빚이 아니야. 사랑이야. 알아요, 아버지. 사랑엔 조건이 없어. 하지만 말이다. 저는 재우를 똑바로 봤어요.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다. 명절에 2시간만 있다 가면서 친정엔 하루 종일 있는 게 예의니? 재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사돈 만났어. 다 들었다? 재우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우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수진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라. 아빠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그냥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네, 아버지. 식당을 나왔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말한 걸까?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말해야 했어요. 이대로 참고 살 순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재우랑 이야기했어요. 뭐래요?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한대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줘서요. 미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담? 우리가 뭘 바랬는데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재우가 수진이랑 이야기해 본대요. 미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달라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은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몸이 무거웠죠? 말은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더 멀어질까? 며칠이 지났어요. 재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추석이 코앞이었죠. 미자가 물었어요. 여보, 이번엔 준비 안 해요? 글쎄요. 저도 망설여졌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쩌죠? 그래도 명절인데 준비는 해야죠. 미자가 말했어요. 그럼 간단하게만 해요. 알겠어요. 미자는 예전처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적당히만 했죠. 저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재우에게 전화했어요. 재우야, 내일 올 거지? 네, 아버지. 수진이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내일 가겠대요. 정말? 네,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진짜 올까? 알았어. 기다리고 임마.
전화를 끊고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온대요. 정말요? 미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그럼 조금 더 준비해야겠어요. 미자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죠? 이번엔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였죠. 미자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 안 와요? 네, 당신도요? 네. 우리는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창밖에서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여보, 내일 잘 될까요? 미자가 물었어요. 그러겠죠? 저는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엔 달라지길.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길.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자는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도 집 청소를 도왔죠. 여보, 이 정도면 괜찮죠? 미자가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은 담겨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었죠. 재우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제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서 와요. 미자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죠. 앉아요. 저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수진은 재우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미자가 말했지만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걸 받으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워? 제가 물었어요. 네. 이렇게 받으면 똑같이 갚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친정에서도 계속 말했어요. 시댁에서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잘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우릴 피한 거야? 제가 물었죠. 네. 별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뭘 바랐니? 네. 우리는 내가 뭘 해주길 바란 적 없어. 그냥 가족으로 지내고 싶었을 뿐이야.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가족은 빚지는 관계가 아니야. 서로 아끼는 관계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저는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해. 명절에 2시간만 있다 가는 건 예의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미안하단 말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정말요? 저는 미자를 봤어요. 미자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야. 제가 말했습니다. 가끔 얼굴 보고 같이 밥 먹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 네, 아버님. 너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가족이니까. 그 말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우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수진에게 다가가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네, 어머님.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아, 이것도 먹어봐. 미자가 음식을 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받아먹었어요. 예전과 달리 진심이 느껴졌죠. 식사 후에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이해해. 하지만 말이다. 저는 수진 손을 잡았어요.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아. 너도 힘들면 말하고, 우리도 서운하면 말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이제 가야지? 아니에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저녁도 같이 먹고 싶어요. 그 말에 미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 준비할게. 미자가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따라갔습니다. 재우와 저만 거실에 남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말씀해 주셔서요. 안 그랬으면 계속 이렇게 지낼 뻔했어요. 재우야? 네, 아버지. 가족은 서로 솔직해야 해. 참기만 하면 언젠간 터져.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재우 어깨를 두드렸어요.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와 수진이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이제부터구나.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서로 진심을 나눌 수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4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제가 웃었어요. 어머님, 다음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기대할게. 미자도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도왔어요. 예전엔 핸드폰만 보던 아이가 변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재우와 수진이 일어났어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수진이 저에게 다가와 안겼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수진이 미자에게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문이 닫혔어요. 미자와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드디어 끝났네요. 미자가 말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죠. 그렇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죠. 여보, 오늘 달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저는 미자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고생했어요. 아들 잘 되라고 모든 걸 바쳤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는다는 것을요. 조건 없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미자를 보며 웃었어요. 여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함께 달을 바라봤습니다. 밝고 따뜻한 달이었어요. 마치 우리 앞날을 비춰주는 것 같았죠. 손바닥을 봤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집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가족도 만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을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하루가요.